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읽는 중국 경제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3월 회사채 만기 도래발 중국 신용 위기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채 위기설은 워낙 또 국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조정 상황인데 어떤 그 시장 조정의 빌미로도 많이 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거의 걱정할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언론에서 또 최근 이제 증권가 같은 데서 아마 사상 최대의 그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압박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로 놓고 보면 지금 3월에 한 1조 3천억 위안 정도, 한 220조 정도 만기가 네.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일단 숫자가 좀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국가예산 500조인데 거기에 220조가 한 달에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악소리가 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은 뭐 한국에 비해서 이 경제 규모가 10배나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원화로 환산해서 보는 건 좀 넌센스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 수 있고, 먼저 이제 잠깐 한번 그 신용채 발행 규모를 놓고 보면 지금 누가 발행을 많이 했냐면 2018, 19, 20년에 보면 지금 그 지방 국유기업이 가장 많이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뭐 이런 경기 부양 때문에 지방 보고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지방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기업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 회사채를 상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의 주체는 주로 이제 지방 그 국유기업이 많았고, 또 업종별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게 건축 관련되는 기업, 운수교통 관련되는 기업, 유틸리티, 이제 부동산, 이런 업종들이 주로 돈을 많이 이제 빌려간 거예요. 주로 이제 대출이 필요한 그 업종이네요. 그렇죠.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이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건 돈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냐를 놓고 보면 ROE를 봐야 되는데 민영기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기업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자위 소속의 중앙국유기업이 있고 지방국자위 소속의 지방국유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국유기업이 부도났다 이러는 것은 지방국유기업의 자회사가 부도난 것이지 사실은 국유기업이 부도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중앙국유기업은? 중앙기업은 물론이고 지방도. 지방국유기업의 자회사가 50개, 6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회사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못 갚았다. 네. 또는 상환 연장을 했다. 이 얘기지. 그 그룹이 부도났다는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부분에 뭐 업황이 좀 안 좋고 경영이 문제가 있어서 자회사는 부도날 수 있지만 국유기업이 부도난 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뭐 경남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공립병원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이제 문 닫는다 뭐 이랬을 때 그거는 국유병원이긴 하지만 그게 이 국유병원이 다 문 닫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국유병원 중에서 한 개가 뭐 내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한 지자체 이유 때문에 이게 문을 닫거나 뭐 이제 부도를 내거나 이런 거죠. 중국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ROE를 놓고 보면 지방국유기업이 가장 이게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부채 비율을 놓고 보면 이제 돈은 누구한테 많이 빌려주시겠습니까? 김 부장님 같으면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많이 빌려주겠죠. 그렇죠. 돈을 떼어먹이면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국유기업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민영기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지방국유기업 요런 순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 그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부양의 대타로 나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21년 3월, 4월에 엄청나게 만기가 돌아오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하고 녹색이 지방국유기업, 중앙국유기업의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 민간부채는 한 1,600억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기업의 경우들은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지금 만기도라는 부채의 88%, 90%가 다 국유기업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크지만 그 중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회사채 규모는 크지 않다는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오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기업들의 부채가 대부분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1월 달까지 중국의 100대 도시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불황이라서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되는 업종들의 부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그 신규 발행을 얼마를 하냐 보면 2월 달에 지금 1월 달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신용채 발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만큼 시장에서의 유동성 압박이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부도가 얼마가 났냐는 건데, 네. 지금 이걸 놓고 보면 그 부도율이 2019년 이제 그 중반 이때가 가장 많았고, 2020년 들어서는 부도율이 툭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도율이 좀 높아졌는데, 그것은 뭐 화천기계라든지 특히 이제 그 하이난항공, 해남항공이 대주주 문제 때문에 그룹을 이제 공중분해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서 한 40개 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부도율은 뭐 어떻게 보면 2018년 1월 이후에 지금 최저라는 거죠.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3월 뭐 사상 최대 그 회사채 만기 도래 이것 때문에 신용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넌센스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뭐 체크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채권 관련해서?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채 시장, 중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회사채를 아무나 발행할 수 없어요. 네. 상장 회사만 발행할 수 있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회사들만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몇 개의 그 한국에서 중국 지방 국유기업이라고 잘못 알고 투자한 것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네. 아, 지방 국유기업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지방 그 국유기업 자체가 아니고 지방 국유기업의 자회사나 그 자회사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우리가 인수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중국의 국자위 산하의 이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부도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의 내용 자체도 보면 그 기업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듀딜리전스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평가, 중국 평가기관이 인정한 거를 그냥 대충 하고서 우리가 갖다 팔다가 보니까 공교롭게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채권도 중국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증권회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사를 하고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무시했다거나 경시했던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자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의 모드로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지만, 이것이 대규모 부도를 발생시킬 정도로 중국이 그런 정도로 급격한 자금 회수는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데, 그것의 의미는 지금 꼬슈칭이라고 그 전 증감원 위원장이고 지금 인민은행 부행장이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한 자금을 막는다는 것이 자금을 좀 쬐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팽배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인민은행의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인민은행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네. 또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뭐 총재, 부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다는 정부의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발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 민은행의 그 양해 이후에 트렌드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단 국유기업의 이 어떻게 본 그 회사채 부도 이것은 액면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3월 회사채 만기 관련된 이 기사나 이제 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런 우려는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실제 정말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포착되면 또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